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리생활 최강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지리와 실생활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제가 새로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세계지리와 실생활이라는 컨텐츠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지리를 먼저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컨텐츠를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지리와 실생활의 접목,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흥미로운 이슈들을 수능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고요. 물론 베이스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걸 개념을 설명할 때 딱딱하게 그냥 강의식으로 요거는 요렇고 요거는 요렇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들을 예로 가지고 와서 조금 더 흥미롭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지리 과목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 지리 한번 선택해볼까? 뭐 이런 걸 한번 저도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특이나 교과서 등의 그런 순차적인 이런 목차를 이용해서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슈들을 딱 보다가 요거 요즘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다 하면 그런 걸 지리와 한번 연결시켜볼까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제 생각엔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또 영상도 그렇고 제가 블로그에 먼저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리 진짜 장점이 이거잖아요. 실생활이랑 많이 접목된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많이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그거를 대신 캐치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요렇게 지리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요런 또 재미를 또 느껴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연교차와 평균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들로 먼저 대륙에서의 위치, 위치 중요하죠. 서안에 있는지 동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해발고도에 따라서, 해발고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풍향과 산맥에 따라서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물론 요 4개의 요인들만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요 4개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또한 1번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 4가 다 별개의 요인이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면서 2번이면서 3번일 수도 있고, 뭐 2번이면서 4번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연교차와 평균 기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동안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고 거기다 고위도에다가 바람받이 사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1, 2, 3, 4 요인이 네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애초에 뭐 이 컨텐츠 자체가 공부를 하겠다, 나는 이 해서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1등급을 맞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재미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왔는데 23학년도 수특 한국지리에 있는 내용 그 표입니다. 굉장히 좀 학생들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그런 표죠. 어차피 그 기후 문제를 풀려면 이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이왕 공부를 할 거 그냥 왜 그러는지 이해도 못한 채로 그냥 무조건 여기는 춥고 여기는 좀 동위도 때에 비해 춥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덥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깡으로 외우기보다는 여기가 왜 춥고 여기가 왜 덥고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확실히 외우는 데도 쉽거든요. 더 오래 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그런 이 컨텐츠의 목적도 사실은 좀 더 편하게 보시려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깡암기가 아니라 이제 이기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뿌리암기거든요. 뿌리암기. 다 갈래갈래로 퍼져나가고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인 대륙에서의 위치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기단과 그 바람, 풍향, 그리고 산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전도죠. 백지도인데,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백산맥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많이들 말하고, 그쵸? 그래서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높은지
바람을 막아줘요. 그 바람이 산맥을 못 뚫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12월, 1월 같은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의 한랭 건조한, 이제 여기가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의 한랭 건조한 그런 바람이 이제 북서쪽에서 이렇게 북서쪽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태백산맥이 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한, 한국지리에서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네, 이제 남쪽에서 북태평양 기단, 남쪽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은 고온다습한, 고온다습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기단의 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기단의 크기. 기단의 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름이 비슷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여름엔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아무리 여름에 좀 시원한 곳이더라도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20도에서 한 21도, 22도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관령이나 뭐 태백이나 요 정도가 이제 20도에서 22도 정도의 여름 평균 기온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리 더워봤자 대구나 뭐 서귀포 쪽이 26, 27도 정도로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 남한 기준입니다. 남한에서 한 20도에서 27도, 즉 이제 한 6에서 7도 정도의 차이가 나요. 지역별로. 이게 여름인 거죠. 네, 조금 잘 보이게 핑크색으로 쓸까요? 네, 여름에는 지역별로 한 6에서 7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고 말할 수 있는 대관령이 거의 영하 6에서 영하 7도 정도 돼요. 상당히 춥죠. 평균 기온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덥다, 가장 겨울이 따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도 정도를 유지해요. 1월에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차이냐? 지역별로 거의 12에서 13도가량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지역별로 6에서 7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겨울에는 12에서 13도라는 큰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기단의 크기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여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단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단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지역들이 비슷한 이제 양상으로 그런 기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베리아 기단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역을 덮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도가 여기서 여기로 조금 내려가도, 여기서 여기만 조금 내려가도, 또는 여기서 제주도까지만 가도 그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권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겨울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겨울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위도로 갈수록.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름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여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물론 저위도로 가면 당연히 평균 기온이 높아지긴 하겠죠, 여름에도. 그런데 겨울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여름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그 요인으로 언급들을 위도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이거거든요. 애초에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위도, 고위도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기온이고, 그러면 이게 초록색은 여름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름은 저위도가 당연히 높아요. 고위도도 어느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이고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 때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 차이,
그 기울기 차이가 여기선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약간 네, 요런 느낌. 그래서 겨울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빨라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도에서는 그 연교차, 여기가 이제 연교차잖아요. 연교차. 노란색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여기가 네. 연교차인데 연교차가 고위도에서는 큰 반면 저위도에서는 좀 작죠. 이게 겨울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여름이 더 느려서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연교차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다시 계속 와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해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륙에서의 위치를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춘천, 서울, 양양에 이제 일기예보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륙 지방인 춘천, 서안 지방인 서울, 동안 지방인 양양.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륙에서 위치에 따라서 연교차와 그런 평균 기온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양양이 춘천과 서울에 비해 평균 기온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12월 1일자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지금 제작하는 날인 3일인 토요일, 이제 여기가 이제 영상 기준으로는 이게 오늘인데 제가 이제 이걸 캡처한 시간은 12월 1일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급 한파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급 한파가 찾아왔지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높은 편, 네, 그나마 높은 편. 그리고 여기 같은 건 영도도 있고요. 상당히 양양이 춘천과 서울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우리나라 연교차가 내륙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서안, 그 다음에 동안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이 형식을 따라간다는 거지 결국 자연에는 무조건 이렇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법칙으로만 알아두시고 무조건 신봉하지 마시고, 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국지리 하시면은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남한을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가 나타나는데, 물론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서안과 동안이 이제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뀌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서안이 높고 그다음 동안이 가장 연교차가 작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서안이 연교차가 더 작아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설명드린 태백산맥 때문입니다. 태백산맥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백산맥이라는 그런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안이 이제 차가운 바람을 이제 태백산맥이 막아주면서 동안이 좀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륙 중에서도 우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춘천입니다. 홍천과 춘천 지역이 내륙 중에서도 이제 남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교차 최대인 지역입니다. 연교차 최대. 근데 남한 기준인 거죠. 북한 가면은 뭐 춘천과 홍천보다 연교차가 큰 곳이 많습니다. 거기 뭐 신의주, 뭐 중강진, 특히 중강진은 정말 말도 못하게 춥죠.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1번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1번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양양 같은 경우에는 태백산맥 영향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춘천과 서울보다 좀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단의 크기로 인해서 여름의 평균 기온은 어느 지역이나 상당히 비슷한, 겨울에 비해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은 여름은 세 개 다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름은 제외하고 겨울만 보더라도 연교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어디가? 서안과 내륙이.
그 중에서도 내륙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도의 경우입니다. 사실 그래서 위도는 제가 여기 설명드릴 때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냥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 표가 사실 다 설명해 줍니다. 여름이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갈 때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겨울이 상승하는 속도가, 겨울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왜? 기단의 차이 때문에, 기단의 크기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두 번째 그 요인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는 괜찮죠. 흥미롭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기온의 연교차. 제주 20도예요. 20도. 네, 20도. 그에 반해서 여기 목포만 되더라도 24도죠, 거의. 그리고 청주가 이제 28도 정도, 춘천은 29.7도 정도 되거든요. 이제 남한에서 최대가 되고, 신의주가 31도, 중강진이 38, 39도, 이렇게 점점 고緯도로 갈수록 그 연교차가 커지고, 저緯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동위도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연교차를, 상당히 적은 연교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해양성 지형과 대륙성 지형 해가지고 사실 세계지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 울릉도가 그냥 연교차가 동위도대에 비해 작다라는 내용은 그냥 원래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좋을 내용이죠. 여기서는 조금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긴 한데 세계지리에서 다룰 때 잠깐 언급하거나 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위도에 대한 요인까지 끝났고요. 이것도 이제 중앙값입니다. 최저기온이 아니라. 네. 해발고도 세 번째 요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역의 일기예보를 활용할 것이냐. 이제 서울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령이 이제 요쯤에 있거든요. 대관령이 그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 고개 이름입니다. 령 할 때 고개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개 대관령,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여기 무주, 그 다음에 경주, 이렇게 네 지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관령, 그 다음에 무주, 이 지역까지는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서울과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제 위도가, 그쵸? 무주와 경주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동위도대에서 비교해 봤을 때 대관령면 보세요. 정말 너무 춥습니다. 와, 이건 춘천보다 추워요. 그쵸? 서울보다 춥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를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평창 중에서도 이제 평창의 대관령면인 건데, 평창 중에서도 굉장히 그 해발고도가 높기로 이제 그래서 고개인 거잖아요.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700에서 1000m 이상의 해발고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대관령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춥습니다. 애초에 이제 100m 올라갈 때마다, 해발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한 0.5에서 0.6도 정도 이제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700에서 1000m 정도면 어느 정도 낮아지겠습니까? 한 3.5도에서 많게는 6도 정도까지 낮아지네요. 그쵸? 그래서 동위도대의 기온보다 이 정도, 최대 6도, 최소 3.5도 정도 동위도대에 비해 그 평균 기온이 낮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또 거의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도 정도 차이 나고, 물론 1도 정도도 있긴 하지만, 네, 그쵸? 그래서 평균이 서울이 한 마이너스 3도 정도 되는데, 이게 1월 평균 기온이 대관령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대관령이 이제 남한 기준으로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대부분 그 대관령이, 그쵸? 대관령이 더 서울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해발고도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풍향과 산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주와 경주, 제가 말씀드렸던 무주와 경주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면서 풍향과 산맥이 연교차와 평균 기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워요. 근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춥긴 한데 무주보다는 좀 덜 춥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와 경주는 비슷한 위도입니다. 그쵸?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주와 경주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걸까요? 정답은 산맥과 풍향에 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 표를 보셔야 돼요. 다시 이 전도를 보셔야 돼요. 무주가 어디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니까 서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겨울에서는 어떤 풍이 분다고 했죠? 북서풍이 분다고 말씀드렸어요. 북서풍은 어디서 붑니까? 북서 쪽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북서 지역에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바람이 소백산맥을 만나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 이쪽으로 쏠려요. 그 바람이.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그 위도 대비에 기온이 낮은 편이고, 애초에 여기가 그 소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3번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해발 고도도 높기 때문에 산맥에 부딪혀서 그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도 있는데, 애초에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소백산맥의 서사면이라서, 즉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찬바람도 다 맞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동위도대인 경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그런 평균 기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죠. 요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앙값 기준으로 제가 표를 엑셀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도 서사면이라고 해서 바람 바지 사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위치했기 때문에 북서풍이 이제 소백산맥에 딱 막혀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에서 다 찬바람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태백산맥에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이 지방이 바람 그늘 사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람 그늘 사면이기 때문에 평창 이런 여기 지금 그 서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거죠. 그쪽에 있는 지역과는 다르게 그 태백산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얘네들은 따뜻한 거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막음을 받는 역할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다 차가운 바람을 맞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양양과 무주는 어떤 그런 산맥만 다르다 뿐이지 결국에는 바람 바지 사면과 바람 그늘 사면에 반대에 있다는 측면 쪽에서 굉장히 그런 요인들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거의 1, 2, 3, 4, 4개의 요인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고요. 네, 그쵸? 여기서 사실 더 나가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나 뭐 겨울 강수 집중률, 이런 강수 집중률 개념도 있고요. 소우주와 다우지, 제가 소우주와 다우지를 또 설명드릴 수도 있고, 지역별 또는 계절평 풍형이랑 풍속까지 이제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심화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에 그런 블로그 링크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도 비슷한 내용 설명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좀 애드립도 있고, 오히려 좀 애드립이 원하신다 하면 또 영상을 보셔도 되는 거고, 뭐 좀 형식적으로 그런 형식적인 말만 좀 이렇게 분류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또 이제 블로그 보시면서 이런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세계지리와 실생활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월드컵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월드컵에 요즘 H조, 저희 이제 우리나라, 우루과이, 그다음 가나, 에스파냐,
에스파냐 아니라 포르투갈 이렇게 4개 조에서 이제 저희가 무려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